나도 주인공처럼 나중엔 외로움에 사무쳐서 죽는 거 아니야? 외로움이라는 감정 너무 많이 느껴봤죠. 특히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던 몇 년의 시기가 있었어요. 타지에서 생활해서 친구도 없었고 가족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원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은 나날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기간을 정해놓은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어요. 피곤해져서 집에 오면 널브러져 있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아파서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면 외로움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주인공처럼 나중엔 외로움에 사무쳐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인공처럼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로움의 극복까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이 참 무서운 게 겉으로 티가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외로움의 무서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은 고전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반 일리치의 삶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아침 9시에 자리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다가 제복을 입고 법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 일들을 수월하고 유쾌하고 품위 있게 해냈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꼼꼼히 복습하고 있었고요. 손님들을 초대해 파티를 벌이고 춤을 추기도 했고,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 무척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주인공은 꽤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알 수 없는 병을 얻게 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외로움에 사무쳐 소리를 지르다가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인공처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른다면 나는 주인공과 상황이 얼마나 다를까?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누구 하나 이반 일리치를 가엽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의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프게 되면 나를 가엽게 여기고 내 상태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진정으로 마음 쓰고 있었는가? 입니다.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반 일리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다. 아내와 딸을 보았을 때, 의사를 보았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날 밤 모습을 드러내 처참한 진실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주인공은 죽음 앞에서도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주인공은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삶을 편하게 해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겨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처럼 결혼 생활에서도 확실한 태도를 정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제공해주는 편리함인 식사, 지방관리, 잠자리만 요구하기로 합니다. 이런 바람이 충족되면 고마워했고 반감이나 불평에 부딪히면 그 즉시 일이라는 자신만의 독립된 세계로 들어가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불평이 더 많아지고 짜증도 늘었지만 주인공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미 태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내의 잔소리에도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에 대한 애정을 잃은 것이겠죠. 결국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주인공은 직장 동료들에게도 결국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주인공은 공적 업무와 사생활을 뒤섞지 않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자기개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말이 별로 없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주인공과 거의 비슷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고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한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는 좀 더 마음을 열어야겠다. 나도 직장 동료들에게 더 다가가 봐야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소소한 행동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과거에 건강하고 즐겁게 살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책의 내용을 함께 볼게요. 영혼의 목소리와 주인공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혼의 목소리가 물어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통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라고?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예전처럼 사는 것.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았던가? 영혼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전 즐거웠던 삶의 순간들을 기억에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정말 행복한 뭔가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서 멀어질수록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기쁨은 점점 더 하찮고 미심적인 것으로 변했다. 과거 시절에는 한 여인을 사랑한 추억이 있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혼, 아내의 위선, 활기라고는 없었던 공직 생활, 돈에 대한 걱정이 1년, 2년, 10년이 가도 똑같았다.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생기를 잃었다. 산을 오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걸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라고 주인공은 말합니다. 참 어렵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저도 가끔 책을 보면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정도이지 자연스럽게 매일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건강하고 즐겁게 살았던 때를 덕분에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즐거웠더라고요. 특히 제가 자취할 때 자취방을 청소하고 요리 메뉴를 고민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요리를 미리 한 다음에 같이 게임도 하고 추억을 만들었던 그 나날들이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확실히 인간관계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 초대를 하려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즐거웠던 하루를 떠올리고 그 하루를 재현해 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그런 나날들로 인생을 많이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넘는 분들은 더욱 공감하실 텐데 대화 주제에서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가 건강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었나? 건강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